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 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총론 2회독 81페이지 로마자 2번의 행위시법주의 예외 보겠습니다. 3화 열혈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의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번의 형법의 태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표 허용, 소급금지 원칙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형법은 언제나 가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형의 경중에 변화가 있는 때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하도록 경한 신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무관한 일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 형법 제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그것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재판시법주의라고 표명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재판시법보다는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의 중간시법이 더 경우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중간시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시법주의보다는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하게 카톡이 왔네요. 죄송합니다. 2번에 형법 제1조 2항의 해석 양가를 1번에 적용요건 및 적용범위 반가를 1번에 범죄후의 의미 범죄후란 실행행위 종료후를 의미하는 여기에서는 결과 발생을 포함하지 않지만 형법 제1조 3항과의 관계상 재판 확정 전을 의미한다. 범죄라는 개념에 결과 발생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의 적용을 넓히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실행행위 계속 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서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도 실행행위 종료 시의 법, 즉 경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례네요. 판례 표시를 하겠습니다. 총론 부분은 이렇게 지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다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서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방금 2번의 법률의 변경. 여기서 법률의 변경이 법률의 개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폐지도 82페이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위시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였지만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항상 신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은 법률의 변경을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한시법의 축표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반가로 3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그것보다 경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란
성불법규 자체의 폐지, 정당화 사유, 면책 사유, 형사 책임 연령 등 총칙 규정의 변경에 대한 가불성 폐지, 구속요건의 변경, 위헌결정 등으로 그 행위가 불가벌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란 경한형으로 법률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법의 형은 구법보다 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경중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형의 경중의 비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경우 법정형 중에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법률상의 가중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한다. 형의 종류와 기간이 동일하게 신법보다 동일한 경우에는 신법의 경한 선택형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택형의 경한 쪽이 경한형에 해당하고 인위적 감면, 감경보다 필요적 감면, 감경 쪽이 경한형에 해당한다. 양가로 이번에 형법 제1조 2항의 효과 반가로 이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의 원칙 공소쟁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83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예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당해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면소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방과후 이번에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형법 제1조 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여 경한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법이 경과 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범죄 후 여러 차례의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즉 행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형의 변경이 수차례 있는 경우 중간시법의 형의 행시법이나 재판시법보다 경한 때에는 중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중간시법이 그 시행 전에 다시 개정된 경우에는 중간시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번에 한시법의 추구표 문제와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법률의 폐지도 포함시키면 법률이 폐지되는 모든 경우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의 추구표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양가로 1번에 한시법의 추구표에 의해 일반적으로 한시법이란 미리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을 말한다. 협의 한시법 유효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법률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규율 법률이 84페이지 없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 종료에 직면하여 법률 위반 사건이 폭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시법이 폐지된 후에도 유효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 한시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생긴다. 한시법의 추구표라고 한다. 경내 한시법의 추구표 문제는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법인 한시법을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다루어 주었다. 문헌상으로는 한시법의 추구표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주급표 긍정설과 주급표 부정설 그리고 동기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왔다. 양가로 이번에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 우리 형법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해석론으로는 한시법의 주급표 문제는 한시법이라는 독립된 소재에 관련된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한시법의 폐지가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포함되는 가의 문제를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시법의 주급표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행위 당시에는 형벌법규에 포섭되어 범죄 행위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그 후 법률이 폐지된 모든 경우 그 법률의 폐지가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행위집법의 주급표를 부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한시법 포함설. 아니면 한시법의 경우에는 미리 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행위시법의 주급표를 인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해야 하는가? 한시법 배제설. 한시법과 형법 해석.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의 태도인 동기설도 그 내용상 한시법이라는 특수영역에만 한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내용이 아니다. 대부분의 동기설은 한시법이라는 특수한 문제 이외에 일반적인 법률의 폐지 사례에 대해서도 형법 제1조 1항에 따라 행시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행시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한시법의 주급표 긍정설 가운데 한시법을 광해로 이해하는 견해도 결국 광해 한시법이라는 사례를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종래의 한시법 주급표 긍정설 부정설은 폐지된 형벌법규를 협의 한시법인 경우로 국한시킴으로써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문제와 85페이지에 무관하게 한시법의 고유의 독자적인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보다는 한시법 주급표의 문제를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문제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바람직한 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방가로 1번의 학설의 태도. 동그라미 1번 한시법 배제설. 종래의 한시법 주급표 긍정설. 한시법일 경우에는 행시법을 적용하여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한 당시의 형벌법규를 그대로 재판 당시에 주급하여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한시법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 폐지가 어떤 입법자의 동기에서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행시법은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견해가 특히 한시법의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취급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법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비록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경과 전의 범행을 여전히 비난할 가치가 있다. 둘째, 한시법의 주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위반 행위가 속출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동그라미 2번에 한시법 포함설, 종래의 한시법 주급표 부정설.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률의 폐지로 인해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으면 법률의 폐지가 무엇 때문에 되었든 상관이 없이 그리고 그 법률이 한시법이었는지 고려할 것도 없이 무조건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 사례에 포섭되어 행위자의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한시법의 주급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견해는 특히 형법 제1조 2항이 신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법, 특히 한시법의 주급표를 인정하게 되면 형법 제1조 2항이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한목적성을 이유로 가벌성을 확장하게 될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동그라미 3번에 광해 한시법 배제설, 제한적 주급표 긍정설. 형법 제1조 2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가벌성이 소멸된 경우로 해석하고 가벌성이 소멸된 경우를 그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가 있을 경우로 국한시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 없이 단순한 46페이지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행위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유효기간의 사전 명시 의무와 무관하게 일시적 사정에 의한 제정된 법률, 즉 광해한시법을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대상에 넣지 않고 그 법률의 추구표를 인정한다. 그 결과 이 견해는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한 법률을 폐지하는 입법자의 동기가 그 사실관계의 변화인 경우는 추구표를 검증하는 동기설의 태도에 접근해 간다. 하지만 이 견해는 특히 입법자의 동기를 사전에 법률 개정 시에 입법자의 동기로 추론하여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점에서 법률의 변경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사후적으로 법률 변경 시 추론하는 대법원의 태도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가리번의 판례의 태도 동기설 대법원은 입법자가 행한 법률 변경의 동기를 물어서 행위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할 것인가 형법 1조 2항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아이고. 이에 따르면 법률의 변경이 과거의 형벌법규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견해의 변경 내지 법률 이념의 변화에 의해서 법률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가 가발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될 수 없고 단순한 일시적 사정의 변화나 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법률이 변경된 때에는 과거의 위반 행위의 가발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폐지된 법률이 한시법인가 한시법이 아닌가의 문제에 두지 않고 당의 형벌법규를 폐지한 입법자의 동기에 따라 행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론으로 개정 또는 폐지된 법률이 한시법이든 한시법이 아니든 더 나아가 그 개정 또는 87페이지 폐지의 동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과거의 법률은 더 이상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범으로서 추구표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구법의 추구표를 인정하는 것은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의 변경이라는 개념에 대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가벌성을 확장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에 한시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의 폐지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 시에 처벌 규정이 있었으므로 예외 없이 추구표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 태도는 형법 제1조가 규정하는 행시법을 적용하되 법률 변경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률 변경의 동기와 관계없이 신법을 적용하라는 입법자의 명시적인 결단에 반한다. 동그라미 3번 법적 견해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화는 그 구별이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양자의 구별에 법원의 자유가 개입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당의 법령의 제정 주체와 변경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반성적 조치인가 사태의 변화에 따른 조치인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컨대 긴급조치 내지 비상계엄령 혹은 각종특별조치법 등. 동그라미 5번에 따라서 법의 목적과 실효성 및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본 판례다한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득액 또는 관세 포탈의 수뢰액이 상향 조정된 경우 법적 견해 변경으로 봄. 동그라미 2번 형법상 사무소 위조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이 추가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법적 견해 변경. 동그라미 3번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그 시행고시의 개정으로 식육점 경영자의 사건 검사 대상
육류에서 개고기를 제외한 경우와 같이 서울시 특별시 내에서 판매 목적 닭 도살행위에 대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계속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학력 허위기재에 대한 법정형 중에 벌금형의 하한을 삭제한 경우. 동그라미 5번에 외국환관리법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 완화된 경우. 동그라미 6번에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 외에 무허가 건설에 대한 처벌형량을 완화시켜준 경우와 바닥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용도 변경 공사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동그라미 7번 도로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 동그라미 8번에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용 88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벌금형 규정이 삭제된 경우. 동그라미 9번 계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화학용 부피계에 대한 검정 제도를 폐지한 경우. 동그라미 10번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목탄 반출에 관한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동그라미 11번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의 개정으로 미제 깡통 맥주 등의 판매 금지 대상인 특정 외래품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동그라미 12번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된 경우. 동그라미 13번 구민사소송법 제524조의 8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식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했던 것이 민사집행법의 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감시처분으로 개정된 경우. 동그라미 24번 형법 제37조 후단에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법적견의 변경. 동그라미 15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허용되는 경우. 형법이 적용된 경우는 이렇게 따로 밑줄을 쳐두시면 좋습니다. 16번에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었던 구 군형법 79조 무단이탈죄가 원심선고 개정으로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등은 법적견해의 변경으로 보아 추구표를 부정하였다. 잠시만요. 계속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변화로 본 판례사안.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석유를 사용하는 난방 온풍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외국인 관리법의 개정으로 휴대하고 출국 가능한 해외여행의 기본 경비를 증액한 경우와 거주지의 집중 의무에 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경우. 동그라미 4번에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수입 냉동 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 경우와 액상차에 필요한 성분 배합 기준에 유자차의 경우 유자 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 업소별 배합 기준에 의하도록 변경한 경우.
동그라미 5번에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비업무용 자가용 승용차의 정기점검 기간이 6개월마다 해서 차량이 있는 경과일로부터 6개월마다로 변경된 경우 6번에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업용 밀링머신이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 상품에서 제외된 경우 동그라미 7번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고 시의 개정으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동그라미 8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1항의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적 고시의 개정으로 수입시 신고 대상이었던 유해화학물질의 신고 대상에서 삭제된 경우 동그라미 9번에 건설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3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동그라미 10번에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동그라미 11번에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어 해조류의 혼합 가공 시 청색 제1호 및 황색 4호의 색소 사용이 허용된 경우 동그라미 12번에 도로교통법상의 지정 차로 제도가 폐지된 경우 동그라미 13번에 식품위생법 89페이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 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임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지된 경우 동그라미 14번에 그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 제한 규정이 폐지된 경우 동그라미 15번에 종래 개발제한 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었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경우 등을 사실관계 변화로가 추가표를 긍정하였다. 4번에 형법 제1조 3항의 해석 방가른 번의 적용 요건 재판 확정후란 통상의 불복 절차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는 형법 제1조 2항의 경우와 동일하다. 일정한 형벌법규가 폐지됨과 동시에 이에 대신하여 다른 형벌법규가 제정되어 구성요건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형벌법규가 폐지되면서 폐지 전의 행위를 인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형벌법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리본의 효과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 이용하여 형집행을 면제한다. 그러나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보다 경하게 될 때에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 확정 후는 범죄 후에도 포함될 수 있음을 근거로 제1조 2항에 유추 적용할 수도 있지만 범죄 후보다 재판 확정 후가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고법을 적용하여 확정된 형을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번의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 양가 1번의 백지형법에 의의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에 위임하여 공백을 남겨두는 형벌법규를 말한다. 예컨대 형법 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나 행정법규 가운데 대통령의 경제통제법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범을 보충규범 또는 충정규범이라고 한다. 백지형법의 경우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90페이지에 하나의 기본이는 형벌법규 그 자체는 즉 변경이 없고 보충규범만 폐지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보충규범을 한시법으로 보아 추구표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양가를 번에 보충규범의 개표와 법률의 변경, 반가를 번의 소극설. 백지헌법에서 보충규범의 개표는 형벌의 전제 조건인 구속요건의 내용, 행정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즉 형법 규정의 실효가 아니므로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일반 행위자는 제1조 1항의 행위시법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한다. 반가리번의 적극설. 법률의 변경은 구속요건과 분리하여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속요건의 내용 변경인 보충규범의 개폐도 당연히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범죄 후 보충규범이 개폐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1조 2항의 적용을 받아 연속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한다. 반가 3번의 절충설. 보충규범의 개폐가 구속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규의 개폐에 해당하는 경우와 단순히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반가로 4번의 결론.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은 총체적 법률 상태 내지 전체로서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벌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계된 보충규범 역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적극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양가로 3번의 보충규범의 개폐와 주구표. 보충규범의 개폐를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개폐 전의 행위에 대해서 개폐 전에 보충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개폐된 보충규범을 한시법 개념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동그라미 1번의 한시법 개념을 형벌법규 자체의 일정한 유효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이미 협의한시법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보충규범이 한시법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충규범의 협의한시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추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보충규범을 한시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91페이지 한시법의 추구표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동그라미 2번에 한시법의 개념을 유효기간의 사전 명시와 상관없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의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 광의 한시법 개념에서는 보충규범도 사실상 그러한 광의 한시법 개념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보충규범의 추구표를 인정한다. 생각컨대 보충규범의 개폐가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보충규범의 개폐에 따라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동법 제1조 2항의 취지에 따라 개폐 전에 보충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보충규범을 한시법으로 보든 한시법으로 보지 않든 그 보충규범의 추구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가는데요. 행시법 시간적 범위에서는 일단 행시법규인데 행시법의 예외가 매우 광범위하겠습니다. 예, 학교 시험은 물론 고등고시에도 나올 수 있으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